이 노조의 회계 자료 세부 내용들이 특히 정부에게 공개되지 않아서 문제다라는 주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뇌피셜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노조를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국민들도 노조 자체를 척결해야 될 3대 부패다라고 보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조 때리기를 통한 지지율 올리기, 그리고 여러 친자본, 친기업 노동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 작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화물연대 파업 국면에서 이제 노조에 대한 강경 진압으로 좀 지지율이 오르는 재미를 봤던 경험이 계속해서 좀 이런 노조 때리기 전략을 고수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노조의 회계 자료를 마치 이제 기업의 공시 자료처럼 이제 생각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 노조의 회계 자료 세부 내용들이 특히 정부에게 공개되지 않아서 문제다라는 주장에 아무런 증거나 어떤 뒷받침을 하는 조사 내용도 없다라고 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뇌피셜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국가 그리고 기업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계장부를 그런데 정부가 들여다보겠다는 것 자체를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노조의 회계장부는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 말고 달을 보셔야.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간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 그리고 조합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노동운동 전반을 간첩으로 낙인 찍는 이런 색깔론에 기반한 정부 여당의 태도야말로 저는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 부패한 공직자 한 명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실 전체를 부패했다고 이야기하면 대통령실은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민주화 운동을 간첩 조작 사건으로 탄압해왔던 국가폭력의 역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런 과거의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동조합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전적으로 결정할 일입니다. 그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함께 내던 간에 아니면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던 간에 그것은 정부와 정당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노조와 정당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미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이라는 것에 이제 빨갱이라는 색깔을 묻혀온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색안경이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좀 그런 색안경을 벗어던져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건 저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치인으로서 정치는 모든 국민에게 좋은 대우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과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이 정치 투쟁을 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를 노동조합이 보장받는 것이 MZ노조가 말하는 이 좋은 대우의 내용에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출범 결의문을 이제 살펴보면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역시 이제 ILO 협약과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보편적 노동권에 입각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 기존의 노조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 이런 기존 노조의 요구들은 정치 투쟁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이 ILO 협약과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와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 방안 이런 토론들에 많은 노동자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결국 정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부에서 올해 노동자단체 지원사업 대상에 이 MG노조를 포함해서 확대하고 또 올해 예산의 50%를 이들 단체에 배정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최근 이 MG노조의 행보가 전 노동운동과 정치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과 정치를 떼어버리려는 것, 분리시키려는 것이 허구다라는 것을 저는 이 MG노조의 사례를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길게 일하는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 같은 최첨단 기술 강국이 사실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작동하지 않았던 한 100년 정도 전 이쯤의 노동시간 기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저는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21세기에 맞는 노동권이 무엇인지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시간을 단축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저임금 문제 그리고 일자리 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2시간제를 추진했던 그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52시간제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념적이고 어떤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런 69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과로사회로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이 69시간 노동시간제부터 백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가 한 발 물러서기는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격노하셨다고 하면서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큰 틀에서 변화하는 건 없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한 장시간 노동이 얼마나 휴식하든 회복할 수 없는 데미지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은 이 과로사 사망 사건이 전 세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이고 또 수도 없이 발생했던 나라입니다. 이 69시간 노동시간제가 퇴보가 아닌 개혁 일리는 전무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69시간 노동시간제부터 백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